네. 오늘은 이제 경증에 대해서 제가 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COPD라는 걸 보면 예전 2005년 정의입니다.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COPD, 만성폐쇄성 폐질환이란 유해한 입자나 가스의 흡입에 의해 발생하는 폐의 비정상적인 염증 반응과 이와 동반되어 완전히 가역적이지 않으며 점차 진행하는 기류 제한을 보이는 호흡기 질환이다. 어르신들이 오시면 내가 이 COPD인데 이제 앞으로 살 수 있을까? 내가 괜찮을까? 내가 오래 살 수 있을까? 굉장한 걱정을 하고 오십니다. 그런데 아주 기쁜 소식, 2011년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전이죠. 그동안 이제 많은 연구들도 있고 약도 있었을 거잖아요. 봤더니 실제적으로 나빠지는 환자가 38%, 네. 40%인 거예요. 나머지 62%는 안정되거나 좋아지는 거죠. 네. 굉장히 희소식인 거죠. 완치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린 아버님 다시 젊어지게 제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20대는 못 가세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폐도 늙어가기 때문에 완전히 젊게는 안 되는 거죠. 완치는 안 되지만 치료는 가능한, 그러니까 좀 좋아질 수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2005년 정의 점차 진행하는 기류 제한 없어졌어요. 폐 실질 이상에 의해서 발생하며 예방과 치료가 가능하다. 이게 굉장히 희소식인 거거든요. 희망적인. 네, 희망적이죠. 그래서 매우 흔한 질환이다. 치료 가능하다. 적극적으로 정성을 쏟으시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안정시, 그럼 치료 어떻게 할까? 가장 중요한 거는요. 네. 바로 금연입니다. 흡연이 가장 큰 이유였으니까. 네, 내가 한번 때려서 뭐가 생겼어요. 연고를 발라도 누가 계속 때리고 있으면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리지 말라. 금연을 하셔야 됩니다. 금연하시면요, 바로 폐 기능이 올라갑니다. 폐암은 15년 정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오랜 기간이 또 있어야 그 위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담배 끊자마자 바로 폐 기능이 좋아지고요. 기침가래 좋아집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좀 더 생기시는 분도 있어요. 약간 여기가 안 좋았던 이 산모들이 살아나면서 약간 가래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너무 좋았어. 그렇게 하시면 너무 많거든요. 기침 가래가 너무 많이 좋아졌다고 하고 폐 기능도 이제 많이 좋아지셔서 오시죠. 이 연구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모든 사람 흡연가에서 담배를 어떻게든 끊게 했어요. 근데 몇 %? 끊으셨을 것 같아요? 물론 아주 오래전 논문이긴 해요. 40% 정도? 40%만 돼도 정말 좋겠어요. 네, 20%예요. 30%가 안 된 분들이 이제 금연 성공하시는 거죠. 그게 현실이거든요. 하지만 성공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폐 기능이 좋아지죠. 속도가 정상인 것 같아집니다. 근데 담배를 꾸준히 피시는 분들은 폐 기능이 주르륵 떨어져요. 60세에서 20년, 80세가 되셨을 때 1.2리터가 빠지는데요. 3.3리터가 평균인데 네. 1.2리터 빠지면 2.1리터밖에 안 남는 거예요. 굉장히 폐가 빨리 늙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담배를 여러 가지로 여쭤보다 보면은 나 담배 예전에 한 5년 끊었어. 지금 피지만 예전에 한 3갑에서 반갑으로 줄였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불규칙적인 금연이 지속적인 금연에 가깝나요? 꾸준한 흡연에 가깝나요? 꾸준한 흡연에 가까워. 맞아요. 꾸준한 흡연에 가깝기 때문에 어르신들한테 아버님 담배 그렇게 끊으셔도 담배 계속 피시는 것 같아요. 네. 라고 말하면 어르신들 되게 실망하시잖아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저는 안 얘기하고요. 아버님 담배 끊어보셨잖아요. 다시 끊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만성폐쇄성 폐질환 경증 환자분들 오셨을 때 가장 많이 할애하는 시간이 이 금연입니다. 꼭 빨리 금연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연을 하는 순간 폐 기능은 정상인과 같은 속도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금연만 하면 될까요? 이제 그러면 금연 클리닉 가면 되지? 아니죠. 약물과 운동을 하시면요. 굉장히 많이 좋아지시면서 굉장히 삶의 질이 좋아지신 상태로 유지하게 되고 호흡곤란까지 안 오실 수 있습니다. 네네. 흡연 실내 오염에 의해서 숨길이 좁아지고 폐기종이 생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약제가 사용되는 거는 바로 숨길. 이 도로를 8차선까지는 아니지만 저 차선 한두 개는 늘릴 수 있습니다. 네네. 근데 문제는요. 담배 때문에 생긴 폐기종은 좋아지게 할 수 없어요. 약물로. 이게 심해지면 시술이나 수술을 할 수 있지만 약물로 좋아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를 끊으셔야 멈추는 거예요. 최근에 이 정도 폐기종으로 오시는 분들 증상 없이 오시거든요. 담배 끊으시라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강조를 많이 하는 이유는 담배를 끊으셔야 얘는 멈추고 진행됐을 때 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흡입제는 먹는 약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흡입제를 좀 잘 아셔야 되는데요. 약제를 폐로 잘 전달하게 만든 도구를 통해서 흡입하는 약입니다. 했을 때 약 10에서 50%가 아주 흡입을 잘하면 들어가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이 나 이거 못하겠어. 그냥 먹는 약 줘. 근데 먹는 약과 흡입제 영양 차이는 100배에서 1000배입니다. 굉장히 많은 차이가. 네. 그래서 조금 흡입제 할 거를 100배, 1000배 되는 먹는 약을 드셔서 소화 기관을 통해서 간을 거쳐서 폐로 가는 정말 얼마 되지 않은데 전신 부작용이 다 생기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과 질환이 생기면 눈에 연고를 바르고 피부 질환 피부 바르듯이 폐 질환, 만성 폐 질환은 폐에만 들어가는 흡입제를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관지 확장제 종류입니다. 이제 악화가 발생하면 여러 가지 약들이 추가가 되는데 제가 여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 기구가 같죠. 기구가 같은데 얘는 약이 하나 있고요. 두 개 있습니다. 근데 하나랑 두 개랑 값이 어떻게 될까요? 얘가 만약에 1,000원이면 얘는 얼마일까요? 2,000원보다 조금 더 쌀 것 같죠? 근데 가격이 같습니다. 진짜요? 예, 도구가 하나면 하나든 두 개든 가격이 같습니다. 어떤 우리나라의 정책에 의해서 같습니다. 부작용도 없고 효과가 좋기 때문에 네. 흡입제 두 개 있는 약을 바로 쓰는 것을 저는 많이 하는데 너무 좋다. 그러면 한 개만 쓸 수 있습니다. 한 개 쓰다가 안 좋으면 같은 흡입제로 혼란스럽지 않게 갈 수 있고 나 이 약제 쓰니까 너 뭐가 안 좋아? 뭐가 안 좋아? 뭐가 안 좋으면 서로 바꿀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과 상의를 잘 하셔서 네. 진행하시면 됩니다. 실제 예를 들면 80세 어르신이에요. 예전 흡연력이 있었고요. 평지 걸어갈 때 나 숨이 차 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67% 그러니까 7차선이 안 되셨죠. 80세 어르신들이 7차선 안 되시면 나 그냥 이렇게 살래 하실 것 같은데 절대 그러지 않다는 거죠. 숨이 차. 나 좀 좋아지게 하고 싶어. 약을 썼더니 차선 하나가 늘었어요. 73%. 그러니까 제가 약간 가장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60%가 6차선, 70%가 7차선이지만 사실 67%는 7차선이 안 돼요라고 얘기 안 하고 어르신들한테 6차선 말씀드립니다. 73% 7차선. 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호흡곤란은 주관적인 증상이에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좋아요. 그렇죠. 숨이 안 차요. 실제적으로 많이 좋아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년이 되셨는데 76% 실제적으로 정말 차선 하나가 늘었는데 나 이제 6개월도 다녀. 감기도 없어. 너무 좋아지셨죠? 네. 그래서 진짜 약제를 쓰고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좋아지시면요. 안 하세요. 안 하십니다. 흡입제는 폐의 밥이에요. 밥을 안 드시면 될까요? 안 되죠. 꾸준히 해주셔야 꾸준히 밥을 매일매일 먹으셔야 될 것처럼 흡입제도 매일매일 하셔야 되고 폐에 밥을 안 주시면 폐가 빨리 늙어요. 폐가 굶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약입니다. 그래서 이 흡입제를 꾸준히 하시는 게 좋고 또 하나는 뭐냐면 흡입제를 끊으면 일주일 뒤에 폐기는 뚜루루 다시 떨어져요. 그 말은 몸에 많이 남지 않으니까 내성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자, 사용법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번에 이 천식 하시는 문종우 선생님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하셔서 제가 중복돼서 그거는 뺐고요. 그 강의를 참고하시면 되고 게르미 호흡기학회 홈페이지에 있는 여러 가지 참고 문헌들 또 제약회사마다 다 유튜브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좁아져 있어서 공기가 들어가면 가득 찹니다. 근데 탁 열어주면 폐도 쫙 줄어들죠. 왜냐면 내가 가득 빵빵 하면은 숨을 우리가 쉬고 빨리 뛸 때 이렇게 사실 폐가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일 공간이 없어요. 움직이면 공간이 없어 숨이 차거든요. 네. 근데 내가 싹 이렇게 공기가 나가면 쫙 이렇게 됩니다. 공간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잘 쓰면 호흡곤란 좋아지고 운동 능력 향상되면서 삶의질이 향상이 됩니다. 마지막 이제 운동인데요. 정성을 제가 드려야 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담배 끊으시고 약 매일매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호흡재활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있고 더 많이 하는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이 마스크를 쓰시면서 감기에 잘 안 걸리십니다.
좋은 현상이죠. 근데 문제는 안 나가세요. 집에 많이 계시고 무서우시니까 운동도 안 하시고 집에 계시다 보니까 근육량이 많이 줄면서 숨을 더 차게 이게 만들어지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숨이 더 차게 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감기는 안 걸리셨는데 숨이 더 차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서 운동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경증 환자, 중증 환자에 따라서 운동이 조금 다릅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이런 종류별로 해서 일주일에 3에서 5회 매일매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번에서 5번 10점 만점에 약 5, 6점, 즉 다소 힘들다 그 정도로 하루에 20분에서 60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요, 운동을 한번 탁 하다 보면 중독된 것처럼 열심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 꾸준히 하셔야 되고요. 예전에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축구 선수가 연골이 안 좋은데 내가 근육이 좋아서 난 뛸 수 있어요. 근육이 그만큼 되게 중요한데요. 폐 하나만으로 숨 쉬지 않고요, 근육으로 같이 쉽니다. 그래서 근육이 점점 이게 없어지면 숨 쉬는 게 점점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또 뱃살이 이렇게 나오시면 이 폐의 공간과 배의 공간이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배부르면 이게 눌러서 숨이 더 차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근력이 있으면 결국은 이 숨이 좀 덜 찰 수 있고 운동을 더 하실 수 있거든요. 누워서 팔 뻗기, 누워서 팔 벌리기, 앉아서 팔 들기, 이두근 운동, 외전 운동, 벽, 팔굽혀 펴기, 상지, 근력 운동을 추천을 드립니다. 나 이거 아령 없어요. 그러면 물병에 물 채워서 하셔도 되고요. 밴드를 쓰셔도 됩니다. 또 하나는 다리 근력 운동이죠. 누운 자세에서 무릎 펴기, 앉은 자세에서 무릎 펴기, 옆으로 다리 들기, 스쿼트 운동, 계단 운동. 이 상지, 하지 근력 운동을 10회에서 20회 반복 후 휴식 2세트 수행하게 됩니다. 다 하실 필요 없고요. 상지에서 2개, 다리 이거 2개, 이렇게 몇 개씩, 2개씩 아니면 1개씩만 10회 후 쉬고 한 번 10회 더, 이렇게 천천히 걷는 거 30분, 이런 근력 운동 30분, 총 1시간을 꾸준히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런 운동기구 없어요. 그러실 수 있죠.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동네 운동기구가 굉장히, 동네 있으신가요? 네, 저도 되게 자주 보이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이런 여러 가지 기구들로 유산소 운동, 이걸 좀 세게 하면 근력 운동이 되거든요. 네. 동네에 가셔서 이 동네 기구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끝이지 않고 어르신들 처음에는 하라고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런 호흡재활 프로그램 재활할까랑 같이 하는 교육을 하고요. 재활 숙제를 냅니다. 담배 항상 묻고요. 약 잘 쓰는 줄 묻는데 꼭 가져오시라고 숙제를 내거든요. 네. 근데 이거 진짜 어르신, 굉장히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꼼꼼하게 해오시는데 제 외래감이 이만큼 있습니다. 제가 다 저장해 놓고 다 복사해서 이제 차트에 넣는데요.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이 저한테 내가 뭘 더 하면 돼? 아버님, 담배 끊으셨고 약 잘 운동하시면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바로 감기 예방입니다. 마스크 굉장히 큰 위력이죠. 아이들이 감기에 잘 안 걸리잖아요. 마스크 갔다 오셔서 밖에 나가서 손을 씻으시고, 이런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꼭 체크하셔서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은데, 그 봄철에 하루 종일 나가지 마? 그건 아니시거든요. 마스크를 하시고, 봄철에도 한 낮에 일정 시간은 대기온도 좀 줄어 있습니다. 그때는 꼭 나가셔서 운동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독감 백신 꼭 맞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독감이나 여러 감기 바이러스들에 의해서 2차적으로 폐렴이나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독감 백신, 또 폐렴 구경 백신 예방접종을 하셔야 되고, 독감 백신은 1년에 한 번씩은 맞으셔야 되기 때문에 꼭 맞으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연, 그 다음에 약 잘 쓰시고 운동, 또 이런 마스크, 손 잘 씻고, 그 다음에 예방접종을 잘 하신다면 COPD 좋아질 수 있습니다.